안녕하세요. 책을 통해 세상 얘기를 해봅니다. 저는 하민혜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시대입니다. SNS에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도구가 많아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인지 다른 사람의 말에도 예민하죠. 비유 하나, 어휘 하나 잘못 들었다가 낭패 보는 경우 적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 시대가 변한 만큼 말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 말 다 하면서 품위를 잃지 않은 어른다운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사이도 다카시가 쓴 어른의 말 공부를 들고 왔습니다. 기존에 출간된 서구 작가들의 소통법이 논리적이고 명료하게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타인을 설득하는 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동양의 소통법은 관계를 염두에 두고 상황을 파악하고 절제하는 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목과 관계에 민감한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 서양과 동양의 두 소통법을 적절히 섞어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오늘 가져온 이 어른의 말 공부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단답형으로 되어 있는 작은 꼭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부담 없이 빠른 속도로 쭉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품위 있는 어른답게 이 논쟁에서 벗어나는 법 3가지에 관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책의 내용은 이 5장에 해당이 됩니다. 첫째, 논의가 논쟁이 되지 않아야 한다. 회의를 하건 사석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나누건 다른 의견이 존재합니다. 각자 다른 의견이 있다는 거, 이거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죠. 보통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들을 주고받으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거나 발전적인 방향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거, 이게 바로 논의죠. 그런데 발전적인 의도의 논의가 종종 비생산적인 논쟁이 되어버리죠. 감정이 상하고 관계도 나빠집니다. 제일 큰 원인은 자기 생각을 이기고 지는 승부에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을 도전이나 공격으로 여기게 됩니다. 저자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논의할 때는 이 본래의 취지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분위기가 썰렁해지면 잠시 쉬었다 할까? 이제 관점을 조금 바꿔볼까요?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는 것도 어른다운 말하기죠. 만일 다수결 결정에서 압도적인 다수결이 나오지 않았다 할 때는 일단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1년 동안 일단 사용해보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문제점을 생각해 볼까요? 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특히 업무적인 논의는 제때 결론을 내지 못하면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보니 이런 곤란한 점들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죠?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여러분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건 마음이 흔들리는데요. 이런 식으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산만해지면 시간 낭비, 비용 낭비가 되기 쉽습니다. 저자는 이럴 때 일단은 이라는 방식을 활용하면 의견을 좁히고 실행으로 이끄는데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감정이 드러나는 말에 주의합니다.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달라서 가능한 감정을 부추기지 않는 말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누군가 애당초에 원래 말이야 이런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자기 의견이 이제 줄줄이 쏟아져 나오겠구나. 아이고 또 설교한다.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이거 너답지 않은 말인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나다운 건 뭔데? 묻고 싶을 때가 있죠. 이 답다라는 말, 얼핏 들으면 상대를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실은 나름의 틀에 상대를 넣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 해도 될 말, 어색해서 공연히 하게 되는 말,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옳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말들이 많아지면 분위기가 산만해지고 자칫 감정을 건드려서 거칠고 공격적인 분위기로 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민낯의 말들, 여과나 절제 없이 감정적인 말을 그대로 쏟아붓는 이런 말들이 한때는 사이다 발언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극적인 말들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누가 들어도 고약해, 그건 좀 과했다, 진짜 못되게 말하네,
결국 경솔하다는 인상과 함께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셋째, 분노의 6초를 넘깁니다. 아무리 감정 조절을 잘해도 말하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본래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죠. 똑같은 말인데도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화는 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잘 조절하는 게 필요하겠죠. 화가 나서 화가 지속되는 시간, 보통 6초가량이라고 합니다. 그리 긴 시간은 아닙니다. 이 짧은 시간만 무사히 잘 통과하면 화는 저절로 가라앉는다고 하죠. 그런데 이 짧은 순간을 잘 견디지 못하면 화가 불길처럼 치솟게 되죠. 갑자기 이 속이 턱 막히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발음도 쉽고 뜻하지 않았던 단어들이 막 튀어나오죠. 이 분노의 6초를 가장 잘 넘기는 방법은 호흡입니다. 저자는 기분이 나빠진다 싶으면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그렇네 이렇게 말을 내뱉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까지 세라고 합니다. 숫자를 세는 동안 짐 당했던 냉정함이 돌아온다는 거죠. 사실 호흡은 우리가 살기 위한 이 기본적인 역할, 그 이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간이 본디 가진 이 안정감이라든지 맑은 정신을 되돌이키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요. 제 경우에는 짜증이 나거나 또 머리가 멍하다 했을 때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이 숨고르기만으로도 어른다운 온화함과 안정감을 갖출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품위 있고 어른답게 논쟁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리 어렵지 않죠.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품위를 잃지 않는 어른다운 말하기에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었어요? 어른답게 말하는 법에 대한 사인님들의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곧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